절약의 시작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라고 하는데 대체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특약 넣을까 말까? 이 보험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닐까? 특약을 정리해주는 남녀가 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합니다. 특정 남녀. 자, 매주 수요일 보험 특약을 정리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정남 이재한입니다. 특정녀 최지입니다. 네, 특정남과 특정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 도움받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산정특례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난 시간에 암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특약에 대해서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국가에서 도와주는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만약에 국가의 산정특례 대상자로 선별이 된다면 그때 진단금이 따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산정특례 특약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암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역시 괜히 하시는 이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섭외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억력이 진짜 좋으신 것 같은데 자, 그때 산정특례에 대해서 암과 관련해서만 언급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늘 따로 더 자세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가 높은 이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 뭐 암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을 또 치료할 때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본인 부담률을 5에서 10% 정도로 낮춰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질환과 관련해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금액만 부담을 하면 되고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나라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죠. 네, 사실 중증 치료를 받다 보면 비급여 항목의 치료도 워낙 많고요. 또 실제로 수술이나 처치, 뭐 또 주사비, 또 재료비, 식사 비용, 뭐 이런 입원 비용 같은 것들 전액 건강보험 지원은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술하고 입원 치료하는 경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산정특례에 해당되면 자기 부담금, 내가 내는 돈에 그렇게 5% 10%니까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렇게 좋은 지원에 해당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질환들이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는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질환들을 좀 잠깐 분류해 보면 암이나 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뭐 중증 치매, 중증 화상, 중증 외상, 결핵, 잠복결핵, 뭐 희귀 질환, 뭐 중증 난치성 질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또 24년부터는 총 83개의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총 1248개의 질환으로 확대가 됐고 본인 부담률이 입원 20%에서 뭐 외래는 30%에서 60%였던 게 산정특례 적용으로 뭐 입원 외래 모두 다 뭐 10% 안쪽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이 간단하게 훨씬 낮아졌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사실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희귀 질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통원 치료가 많아요. 장기적 치료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완치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해도 통원 치료가 많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한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정특례 확대는 많은 분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은 확 줄이면서 치료의 희망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질환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도움받는 질환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3대 질환이라고 불리는 암,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이겠죠. 발병률도 가장 높고요. 그리고 치료비도 단연 높으니까요. 네, 이 질환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근데 사실 암, 뇌혈관, 심혈관은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도 해두세요. 또 진단을 받으시면 보험금을 지급받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두시는데 건강보험 지원 이외에 추가 장치이긴 하지만 문제는 보험으로 준비하는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보장들은 심내혈관 질환을 모두 다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네, 특히 보장을 잘못 가입하는 경우에는 심각하게 보장에 구멍이 뚫린 경우도 많아요. 그죠. 네, 무조건 나 이제 아프니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약관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저렴한 게 문제가 아니라 기왕 가입하는 거면 범위가 좀 넓은 곳을 가입하셔야 된다라고 매번 강조를 드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는 암보험 있어, 나는 심장과 관련한 맞아요. 보험이 있어, 맞아요. 나는 뇌 관련한 보험이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심장 관련해서 뇌 관련해서 어디까지 보장되는 보험을 갖고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와 실제 그 산정 특례에 해당되는 질환에 대한 어떤 범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도대체 범위가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네네. 우선 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알겠지만 C 코드라는 그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코드로 시작되는 우리 질환들이 모두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아, 네.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C 코드로 시작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암 코드인데요. 네. 그런데 D 코드로 시작되는 것도 있어요. 암 코드 중에서 A, B, C, D 중에 C는 암이라 하면 뭐 D는 일단 암으로 분류가 될 법도 한데 암은 아닌 약간 이런 경계 어렵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이건 사실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어쨌든 암 진단금을 지급할 때는 C 코드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D 코드로 시작하는 이 경계성에 있는 암은 아니지만 경계성에 있는 것들은 보험사에서는 암으로 구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는 질환으로 좀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산정특례의 경우에는 이 D 코드로 되어 있는 뭐 양성 종양, 뭐 경계성 종양, 뭐 제자리암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암보험보다도 이 산정특례가 좀 더 넓은 거예요? 좀 더 넓다고 볼 수 있겠죠. 보장에 대한 범위가. 그러네요. 보통은 암 진단비의 한 20% 정도 지급을 받게 되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D코드인 양성종양으로 첫 진단을 받고 전이나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제대로 된 암 진단금은 전혀 또 받을 수 없게 되는 게 그렇죠. 문제입니다. 가끔씩은 아예 안 준다 이런 게 약관에 써 있는 경우가 되게 네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은데 또 이제 다음으로 심장질환에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과거 1세대인 급성심근경색 특약, 그 특약의 경우에는 약관을 딱 펼쳐보면 급성심근경색,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에 이제 어떤 특정한 합병증 이런 것만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써 있었어요. 네, 근데 현재는 막 심혈관 질환 이래서 급성심근경색이 오기 전 질환들, 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심근병증 같은 거, 협심증, 아니면 부정맥, 심장염증, 아니면 심장 판막 질환, 네, 이런 것들을 보장까지 해주죠. 폭이 조금 더 넓어졌죠. 그러니까는 예전에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거를 갖고 계셨던 경우에는 3가지만 진단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들 조금 그렇죠. 더 폭이 넓어졌다. 10개 내외 정도가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 폭 넓어져서 좋아졌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보다 그 외 심장 관련된 질환들도 매우 많습니다. 네.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또 질환은 조금 더 폭이 넓어요. 네, 그래서 심장 혈관 관련이나 손상, 대부분의 질환을 보장을 합니다. 네,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류마티스 심장 질환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이 심장 질환이 진단될 확률이 매우 높으세요.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가 발병된 후에 오는 심장 질환 또는 죽상경화 그리고 선천기형, 심장의 선천기형 등을 다 보장합니다. 네, 보험에서는 안 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선천적 혈관 기형도 굉장히 많은 빈도수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일단 뭐 다음으로는 네.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과거 생명보험사에서 뇌출혈이나 뇌내출혈만 해당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했죠. 근데 이후에 보험사에서 뇌졸중을 포함시키게 되고 손해보험사에 특히
그 후로는 좀 더 일찍 질병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뇌내 동맥이나 뇌내 동맥류 또는 뇌혈관 질환 등 이렇게 좀 더 폭넓게 경증에서부터 보장을 해주는 어떤 내용들이 생겼고요. 하지만 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뇌 질환은 뇌혈관 질환은 특히 경동맥의 뇌동맥류 및 박리 또는 뭐 두개내 손상, 뭐 또 위에서 말씀드렸던 뇌 순환계통의 어떤 선천적 기형 이런 것들을 다 포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들으면서 이게 다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뇌나 심장이나 전부 다 보험에서도 점점 그 영역, 보장의 영역이 넓어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뇌나 심장과 관련해서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는데 산정특례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부위에 대해서 넓은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 중에서 선천기형 이 부분에 조금 더 저는 눈이 좀 가는데 자주 발생합니까? 뇌나 심장과 관련한 선천기형? 이거는 혹시 이제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도요. 네. 수술비에 Q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되게 중요해요. Q코드? 네. 이 Q코드가 이제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뭐냐면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술과 질환을 Q가 들어가요. 네. 왜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의문점을 찍는 건가? 퀘스천 마크인가? 그렇죠. 후천적으로 네, 후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뇌출혈이든 그게 심장 질환이든 그게 뭐 폐 질환이든 다 Q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Q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뭐 아시는 저희 제작진분들도 뭐 또는 저희 우리 지점장님도 아실 수 있는데 3년 전에 저희 신랑이 남편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두개골을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주변 분들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쩌다가 젊은데 뇌출혈이 왔어. 그러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담당 의사분의 말로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을 거래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은 군대도 갔다 오고 할 거 다 했는데 그때까지도 몰랐죠. 이제서야 발견이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MRI를 머리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찍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엑스레이 정도는 찍지만 저희가 그래서 저 정도의 크기의 종양이 머리에 생겼으면 이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데 요거는 선천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뭐 선천적인 거 좋아요. 치료만 잘 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질환의 진단명이 Q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천적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단금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진단금 지급을 받지 못할 뻔했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니 또 그렇다고 선천기형으로 딱 명확하게 이유를 딱 잡을 만한 근거는 또 없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일반적인 뇌출혈 코드로 부여도 가능하다. 답변을 받아서 정말 다행히 다행이네요, 예, 진단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는데도 그렇게 진단을 받은 것처럼 정말 선천기형은 연령 구분이 없어요. 일단 5세, 10세, 15세, 20세, 40세 연령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발현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평생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셨어요. 네,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가 혈관 관련된 선천기형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혈관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약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나이를 먹을수록 그제서야 발현이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전문가님의 케이스처럼 선천기형의 경우 산정특례에 해당되어서 30일간은 치료비 부담은 없을 수가 있어요. 30일만 보장해 주니까요. 그 혈관 질환에 관련된 거는. 근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이 생활비 등의 여유 자금이 좀 부족해지는 이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가 30일 동안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 주신 거에 따르면.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뇌혈관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은 30일간 혜택을 받고 암의 경우에는 5년, 뭐 결핵의 경우에는 치료기간 전 기간. 네, 이렇게 나라에서 정한 중증 질환들의 경우 치료하면서 소득 활동을 병행하기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런 대표적인 중증 질환들을 보험으로 준비할 때는 치료비가 아니라 진단금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진단금의 이 기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생각해서 준비하시는 게 매우 효과적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이 산정특례 제도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이거 범위가 더 넓네. 그죠? 그래서 지켜보면서 몇 년 전부터는 산정특례 특약이라는 걸 만들어버렸죠. 네.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던 특약은 바로 뇌혈관과 심혈관에 관련된 산정특례였고요. 기존 뇌혈관 진단 특약과 심장질환 특약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산정특례 특약이 나오면서 모두 다 채우게 되었고요. 이 산정특례 특약은 뭐가 달라요 하시다면 산정특례로 진단을 받으시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산정특례 부여가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산정특례 특약도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아요. 가족 중에서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이 있거나 가까운 지인이 중증 질환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치료를 받느냐, 어떤 진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라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 일반인들이 모두 체크하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들으신 것처럼 이런 산정특례 특약이라는 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전문가 도움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앞서 3부에서는 부족할 수 있는 보장의 범위를 채울 수 있는 산정특례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이 산정특례 제도라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몇 년 전부터 이 특약을 또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얘기 최지혜 전문가가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 이게 궁금해요. 산정특례 대상자가 됐다. 그럼 이런 분들은 모두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럼 이 특약이라는 게 좀 비싸지 않을까도 궁금해요. 일단 대상자분들이 되면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이 산정특례 특약은 비갱신, 갱신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렇게 전후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갱신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뭐 10,000원 전후가 될 수 있고 비갱신의 경우는 2만 원 전후가 이제 될 수 있겠죠. 범위가 좀 넓어서 그런 거 확실히 저렴하진 않네요. 맞아요. 네. 하지만 평소 혈관 질환에 걱정이 좀 있거나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분들은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혈관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요, 암 산정특례 특약도 나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래서 암 또한 금액은 갱신, 비갱신에 따라서 다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D코드 포함된 양성종양까지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은 모두 진단금이 지급되니까요. 충분히 가치가 있고 가입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특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여성 질환에 문제가 있던 분들, 아무래도 여성 질환에 문제가 있으면 갑상선, 또 호르몬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양성종양의 진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갑상선암은 눈여겨보실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보험보다도 보장의 범위가 조금 더 넓다라는 얘기 앞서 계속 해주셨고요. 약간 특약이라고는 하지만 특약 치고는 조금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보험이 보장 범위가 조금 좁아서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직접 리모델링을 해주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2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저는 혼자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자녀 둘 중 큰아이는 작년부터 보험금을 본인이 납부하고 있고, 작은 아이 보험은 18만 원 정도 제가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송을 들어보니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보장하는 담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제 보험은 모두 생명사 보험입니다. 물론 자녀들 보험도요. 그래서 잘 되어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대장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완치하셨지만 저도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데다 주변에서도 암 진단받은 지인들이 많아 저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네요. 암 진단비는 잘 준비되어 있는 건지 걱정이에요. 보험료가 부담이긴 한데 보장만 잘 받을 수 있다면야 크게 상관이 없지만
사실 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 보험료 총액이 7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도움 주시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보험료를 꽤 많이 납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3인이, 그러니까 아버님 빼고 3인이 7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고 계신다. 청취자님 말씀대로 보장이 잘 되어 있다면이야 안심인데 일단 걱정이 됩니다. 진단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는 증권을 모두 살펴보지 않아도 대략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을지 감이 좀 옵니다. 네. 그래도 증권을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샅샅이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선 사연 올려주신 청취자분의 보험료가 45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중에 20만 원 정도는 저축으로 알고 계신 종신보험. 이게 20만 원 정도 됐고요. 저도 여기서부터 알겠네요. 아, 네네. 그렇죠. 물론 뭐 최근에는 단기간에도 환급률을 좀 높이게 해가지고 뭐 사망 전에 뭐 중도에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뭐 문제 없게 뭐 이렇게 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보험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보험, 종신보험은 지금 해지할 경우에 꽤 많은 손실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유지하자니 6년 이상은 더 납입을 하셔야 원금이 되는 보험이었고요. 이런 경우 먼저 손실금을 좀 계산해 보고요. 지금 새로운 저축을 해도 그 손실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확정적으로 과감하게 해지하셔도 되지만 그런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좀 어렵더라도 만기까지 납부를 하셔야겠죠. 네, 또 기왕이면 상속의 목적을 둔다면 조금 더 좋겠고요. 네, 나머지 25만 원 정도는 두 가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두 개의 보험이 정말 똑같은 쌍둥이 같은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범위를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반복적으로 앞에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또 가족력으로 인해서 뭐 걱정하시는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정도밖에 고작 되지 않았고 항암 방사선이나 표적항암과 같은 치료비는 아예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과 혈관 질환, 뇌혈관 특히 또 심근경색증, 뇌출혈, 뇌졸중 진단금이 전부였습니다. 보험료가 꽤 많았는데도 암진단금 3천만 원. 이거는 들으셨을 때 너무 속상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현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좀 안타까웠죠. 다음으로는 자녀분들 보험을 좀 살펴보면요. 상해보험은 한 3만 원 정도 가입을 해두셨고 그다음 종합보험을 30년 납으로 15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보장은 사망담보 5천만 원이 이 주가 되어서 있었는데 자녀들 또한 중요한 암진단비는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이 혈관질환 진단비는 아예 없었고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만 3천만 원 가입을 했습니다. 어린 그러니까 좀 자녀들한테도 옛날에 좀 머물러 있었던. 네. 아무래도 생명보험사의 보장은 뭐 손해보험사도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목적 없이 건강보험을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예전에는 종수술비라는 범위가 훨씬 넓은 수술비가 손해보험사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손해보험사는 열거 방식을 택해서 무슨 수술비, 뭐 충수염 수술비가 맹장이거든요. 이제 맹장 수술비, 이식 수술비 이렇게 딱 그게 해당하는 수술만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명사에서 판매되었던 종수술비라는 걸 끌고 오면서 범위가 훨씬 넓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단점들은 보완해서 오히려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각각 항목을 지급해주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또 범위가 넓은 것도 지급해주고 그래서 좀 생명보험사보다 조금 더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암진단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청취자님의 본인의 보험료는 25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일단 보험료가 좀 줄었고요. 암진단금은 4천만 원으로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주요 암 치료비라는 거 그 특약도 넣어드려서 매년 1억씩 최대 5년간 5억의 치료비까지 다 커버되도록 네,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산정특례 암진단 특약을 1,000만 원 넣어드려서 암진단금을 총 5천만 원으로 맞춰드렸습니다. 네. 3천만 원이었던 암진단금 5천만 원으로 보장의 범위와 진단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도 6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1년이면 72만 원, 10년이면 720만 원. 큰 돈이죠. 그렇죠. 네. 글쎄 큽니다 정말. 그럼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자녀분들 거를 살펴볼 때 저희가 사실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생명보험사 특약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재해장애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후유장애라고 하는 손해보험사랑 얼핏 보면 좀 같은 맥락의 특약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자면 생명보험사의 이 재해장애가 손해보험사의 상해 후유장애보다 좀 더 넓거든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약관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다음에 좀 다뤄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재해장애 특약을 좀 봤는데 자녀분들은 이 특약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좀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약 각각 13만 원 정도의 납입은 20년만 하실 수 있도록 설정해드렸고 아까 30년 맞아요. 네, 암진단금은 5천만 원에 암 산정특례 2천만 원, 그다음에 혈관질환, 심뇌 각각 2천만 원씩 수술비도 모두 다 꽉꽉 채워서 넣어드렸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 외에 질병, 상해 관련된 특약들도 충분히 잘 넣어드렸습니다.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보장의 범위, 뭐 진단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납입 기간 줄어든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줄어든 게 굉장히 좋거든요. 총 납입 보험료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절감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총납입 보험료를 생각하지 못하시거나 좀 뒤로 밀어두세요. 네, 왜 그러냐면 매달 내는 게 더 부담이니까. 근데 저희가 매번 이야기하는 갱신형 보험을 웬만해서 가입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도 또는 2, 3만 원을 더 납부하시더라도 납입 기간을 좀 줄여주세요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역시 총납입 보험료 때문인데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매달 나가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저도 압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네, 하지만 사실 매달 나가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10년 후가 더 커요. 그치. 네, 이제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더하지 부담이 덜하진 않거든요. 돈을 지금부터 덜 벌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부담을 예상해서 걱정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하신 우리 주디가 말한 것처럼 경제활동 기간은 정해져 있고요. 또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료도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총 납입 보험료를 7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이제 바꿔드리는 걸 해드렸고 처치가 좀 곤란했던 이 20만 원의 종신보험은 환급률이 높은 저축 상품으로 7년 납입 후에 3년 거치하고 이 손실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해드렸습니다. 이 말 되게 감사하네요. 손실 금액 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 돈 잃어버릴까 봐 해지도 못하고 맞아요. 계속 내면서도 가슴 끙끙 앓고 있었던 이 종신보험을 그렇죠. 잃을 돈을 그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두 분이 열심히 머리를 또 짜내서 맞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10만 원 줄었고요. 보장은 정말 넓은 범위로 진단금은 2배 이상으로 납입 기간도 자녀분들은 10년을 또 줄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문제 해결된 거네요. 문제 해결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더니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잘 믿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이해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모두들 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가 보다 하고 지내셨던 거죠. 네, 이렇게 보장을 늘리고도 납입 기간도 줄이고 그리고 또 납입하는 보험료도 주니까 그야말로 속상한 마음이 그냥 해소가 한 번에 됐다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죠. 미리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뿌듯합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이분의 궁금증 좀 해소해 볼까요? 5678님께서요. 제가 신장 기능 수치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IgA 신증 진단은 받았는데 기존에 먹던 혈압약, 고지혈증, 통풍약을 빼고는 별도의 약 처방은 없습니다. 신장 관련 보험 가입은 가능할까요? 담당 설계사분은 실손 처리밖에 없다고 하니까 좀 막막해서요. 일단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입원 수술력이 딱히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은 많이 있고요. 네, 그 기간이 얼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수술 입원력은 있는데 이게 뭐 5년 이내에 언제쯤에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입이 그렇죠,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더 자세하게 정보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예, 네. 결국은.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범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둘째. 더 큰 보장을 준비해도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자. 네, 두 가지 포인트 두 분이 짚어주셨고요.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